자, 이번 시간에도 6장 프로그램 설계와 개입 전략에서 실행 가능성과 소망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첫 번째 전문성을 따져봐야 된다고 했죠. 기술적으로 전문성, 실행 가능성을 따져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는지 경제적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 사회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사회윤리적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두어야. 그 다음에 이해 당사자들을 전부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는가. 정치적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살펴봐야 돼요. 그 다양한 형태의 실행 가능성 여부를 프로그램 개입 내용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고요. 이번에는 소망성. 어떤 대안이 집행될 경우 그 결과가 얼마나 바람직스러운 내용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 효과 미리 살펴봐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대안이 프로그램상에서 진행이 되었어요. 진행이 될 경우 그 결과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얼마나 바람직스러운 것인가라는 걸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대안이 효과가 있느냐, 대안 실행을 위해서 투입된 비용에 상관없이 성취한 양이 많을수록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저비용, 비용을 조금 쓰고 성취한 양이 많다면, 우리 잘했네, 효과가 있네, 효과가 많네, 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적절한 투입 비용에 따른 성취량이 많아야 효과가 많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복지를 구현하는 측면에서 효과성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복지스럽지 못하다, 비복지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죠. 효과를 무시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5명의 임의용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요. 하루 동안 건강한 노인 50명에게 임의용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와병 노인 10명에게 가정 방문하여 임의용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걸 따져보면 효과성을 따진다면 당연히 50명을 서비스할 수 있는 게
효과가 좋은 거죠. 그렇지만은 누워 계시는 와병 노인 일일이 방문해서 10명에게 서비스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복지를 실현하게 되는 거죠. 이것만 따져서는 효과만 따져서는 복지는 비복지일 경우일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 실직자들이 있는데 직업 훈련을 장기간 시켜서 좀 더 나은 직업을 일자리를 갖게 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에 저임금 비정규직의 취업을 유도할 것인가 그런 측면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효과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효율적이면 안 되겠죠. 그러나 효과를 담보로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소망성에서 두 번째, 효율성도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대안의 실행으로 예측되는 산출량이 투입 노력에 비해서 얼마나 비용 대비 효율적인가, 비용 대비 효율적인가 하는 기준입니다. 효율성은 각각의 활동 내용에 대한 투입 및 산출의 비율을 계산하거나 단위당 비용으로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효과성과 마찬가지로 효율성도 효율성만 강조하는 것도 복지에서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나 욕구가 복지 차원에서는 존재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을 따질 때는 여기에 언급된 것처럼 비용에 대한 효율을 따지고요. 그래서 비용을 조금 들이고 좋은 성과를 높이면은 효율이 높다라고 얘기하죠. 비용에 대한 효율.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뭘 따지냐? 시간에 대한 효율. 똑같은 일을 1시간에 하는 게 좋겠어요? 10시간에 하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빨리 끝내는 게 효율이 높은 거죠. 그래서 비용과 시간에 대한 효율이 존재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고려를 해봐야 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세 번째 에, 또 언급이 되는데 비용 대 효용성입니다.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가. 이 기준은 대안들이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목표 성취, 목표 달성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비용은 돈으로 화폐로 나타낼 수 있지만 결과 가치를 화폐로 나타낼 수 없는 경우 비용 효과 분석을 화폐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 비용 편익 분석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 비용 효과 분석은 비용을 화폐로 나타나지만 결과는 취업자 수, 소득 상승률,
재범 감소율 등 수나 비율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소망성에서 네 번째, 적합성, 적절성, 민감성 또는 적절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제공되는 서비스가 얼마나 클라이언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죠. 이 적합성 기준은 질적인 개념입니다. 질적인 개념으로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공되는 생계급여가 저소득 가정의 최저 생계를 유지할 만큼 적절한 수준인가를 측정하는 게 적합성입니다. 그 프로그램 내용이 적합하냐 이 말이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 내용이 적합한가, 적절한가도 따져보아야 된다.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망성에 있어서 다섯 번째, 공평성과 평등성입니다. 복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요. 공평성은 우리가 선택한 이 대안이 클라이언트들에게 골고루 서비스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클라이언트들의 성별, 지역, 소득, 학력 등에 관계없이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들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졌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평등성은 여기까지는 이 공평성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평등성은 같은 조건에 있는 클라이언트들에게 같은 양의 같은 질의 서비스가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는가를 따져본 게 평등성이 되겠어요. 같은 조건에 있는 클라이언트들에게 같은 양과 같은 질의 서비스가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는가. 즉, 결과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가도 따져봐야 된다. 차별을 두면 안 되겠죠. 차별을 두면.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동일한 소득 수준의 클라이언트는 동일한 수준의 생계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평등하겠죠. 이런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프로그램 내용상 적합한 건지, 프로그램 대안들, 즉 개입 내용의 이 소망성의 다섯 가지, 공평성과 평등성, 적합성, 비용 대비 효율성, 그리고 일반적인 효율성, 효과성. 이 프로그램 내용, 대안들이 이런 소망성, 여러 가지 효과, 효율, 비용 대비 효용성, 적합성, 공평성과 평등성이
다 아우러져 있나, 개입 내용이 적절하나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그 이전에 개입 내용이 실행 가능한가, 정치적 실행 가능성, 사회윤리적 실행 가능성, 경제적 실행 가능성, 전문성이 포함이 됐는지, 기술적 실행 가능성이 이 개입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프로그램의 개입 내용, 프로그램 구성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개입의 구성 요소가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관련된 활동들은 크게 교육훈련, 다양한 형태의 교육훈련, 그리고 정보 개발과 보급에 관한 내용, 그리고 상담 서비스, 또한 지지 서비스, 응원하는 지지 서비스, 다양한 형태의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모습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려면 미리 만들어진 프로그램 계획서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이해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그랬죠. 벤치마킹을 해봐라.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많이 살펴보신 분들은 아,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라는 걸 바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교육 훈련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상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경력개발 워크숍입니다. 경력개발 워크숍. 경력개발이라는 건 경력이 있어야 경력이 개발이 되겠죠. 우리가 과거에는 태어나서 정규 교육을 쭉 받고 그 정규 교육을 바탕으로 평생을 일하는 스케줄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정규 교육을 받고 사회가 변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교육들이 필요로 하고 대상자들이 원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이런 것들을 경력개발 워크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평생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그때그때 필요하면 배우고 써먹고 배우고 써먹고 하는 게 평생교육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력개발 워크숍이나 또 여기 언급된 직업훈련, 이것도 교육이죠. 또한 살면서 필요한 가족생활 교육, 우리가 가족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부족하다 싶으면은 가족생활 교육도 살면서 그때그때 다 자연스럽게 받아보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업 도중에 이런 말 있었죠. 미혼모 교육.
미혼모는 결혼하기 전에 애를 임신한 건데, 임신이 되었을 때 임신을 어떻게 예, 적절하게 행복하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임산부도 건강하고, 임산부도 행복하고, 임산부가 배 안에 안고 있는 태아도 행복해지고, 그럴 교육을 시키는 게 임산부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교육 훈련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서 교육이나 훈련의 목표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면은 이 교육이나 훈련의 목표는 무엇을 잡아야 될 건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내용 구성을 해야 되겠죠. 내용 구성. 상황에 맞게. 그리고 어떻게 교수 가르치는 목적과 또 훈련에 필요한 도구 등을 어떤 전략이나 기법을 택할 것인가. 교육 및 훈련을 진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전문성을 있는 사람을 교수자로 활용을 할 건가? 또 교육 서비스의 형식과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 건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교육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요. 음, 우리가 복지에서도 이 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대상자들이 참여하는 참여도, 또 참여만 하는 게 아니라 참여해서 그 교육에 몰입할 수 있는 몰입도가 높다면 이 프로그램은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출석률이 100%예요. 그리고 강의 시간에 교수와 학생들이 그 강의에 몰입하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한 글자라도 더 들으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알려고 한다면은 이 교육 프로그램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걸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측면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참여도를 높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참여도를 높일까? 어떻게 몰입을 하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건가라는 걸 항상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죠. 많은 교육학자들이 이 참여도와 몰입도를 높이는 방법들을 연구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간이 흥미로워야 돼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한대.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교육 프로그램이 흥미있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될 건가? 항상 복지 차원에서 연구,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떨 때 흥미가 있고 어떨 때 재미가 있나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흥미를 느끼는 부분이 틀리고 사람마다 재미를 느끼는 부분이 틀려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성격상 어떻게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참여도와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건지, 예,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사회복지사들은 항상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흥미와 재미를 느끼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흥미와 재미는 실생활과 연결고리가 높으면은, 아, 이걸 바로 우리가 현실에서 써먹을 수 있겠다. 라고 하면은 흥미와 재미가 높아질 수 있대. 그리고 이거 꼭 필요하다. 이거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 필요성도 높으면은 흥미와 재미가 높아질 수 있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기획의 조건에 갖추고 있으면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시면은 그 프로그램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교육훈련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수많은 교육훈련이 있겠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경력개발 워크숍, 직업훈련, 가족생활교육 등등등등. 이 하나의 경력개발이라고 해도 대상자에 따라서 수백, 수천 개의 경력개발 워크숍, 직업훈련도 종류에 따라서 수백, 수천 개의 직업훈련, 가족생활 교육들도 대상자에 따라서 수십 가지의 생활교육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계획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목표나 내용이나 교수 방법이나 진행자나 서비스의 형식과 일정은 각각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개입 내용의 구성의 두 번째, 정보 개발과 보급에 대해서 왔습니다. 정보 개발과 보급에 대한 프로그램도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겠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약물 남용 예방 캠페인, 부모 훈련 책자 만들기, 자원 의뢰 서비스, 대상 집단과 내용과 형식은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책임자는 누구이고 배포하기 전에 어떠한 확산 전략을 채택할 것인가. 다양한 정보 개발과 보급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